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로운 단원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 단원만큼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기를 바랬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 단원도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학교에 와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를 작년 학습지와는 좀 달리 세분화를 좀 시켰어요. 그래서 이 단원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학습지 양이 조금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한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뒤에 붙어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봐가면서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뉴런의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한 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빈칸부터 하나씩 채우면서 정리를 하고 뒤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런의 구조와 기능에서 이미 여러분들 뉴런이라는 거는 중학교 때도 배웠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뉴런의 구조부터 보면 자, 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 세포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하고요. 자, 구조는 먼저 신경세포체,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와 있는 가지처럼 생긴 걸 가지고 있는 형태의 이거를 우리는 신경세포체라고 해요. 여기 보면 안에 뭐가 있죠? 핵이 존재하죠. 그래서 핵과 세포 소기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물질 대사를 담당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 붙어 있는 이런 나뭇가지 모양, 이걸 우리는 가지돌기라고 하고요. 다른 뉴런이나 세포에서 신호가 오면은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이 가지돌기입니다. 그래서 오는 신호를 수용하는 장소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쭉 길게 이어져 있는 곳 있죠? 이걸 우리는 축삭돌기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신호를 받았으니까 다른 곳을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뉴런이나 또는 세포로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축삭돌기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밑에 뉴런의 종류 및 기능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뉴런의 종류 및 기능이 꽤 길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마리집 유무에 따른 구분. 자, 마리집이라는 특정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있으면 마리집 신경이라고 하고요. 없으면 민자를 붙여가지고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축삭돌기가 마리집으로 쌓여 있고 이 마리집으로 쌓여 있지 않은 사이사이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랑비의 결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랑비의 결절이 있는 곳이 바로 마리집 신경이고요. 밑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감싸져 있는 하나하나가 마리집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이 랑비의 결절이겠죠. 옆에 크게 적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마리집을 구성하는 것 역시도 하나의 세포인데요. 그 세포의 이름이 바로 슈반 세포예요. 그래서 밑에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마리집은 슈반 세포의 세포막이 여러 겹으로 이걸 그냥 삥삥 감아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호 전달에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혹시 검은색 절연 테이프 혹시 알아요? 이 검은색 절연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해주는 건데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신호를 차단해주는 절연체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기 신호를 전달해서 다른 세포나 아니면 뉴런으로 이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절연체가 있으면 통과를 하지가 못하겠죠. 대신에 얘가 감겨 있음으로 해서 구간 랑비의 결절 감싸져 있지 않은 구간에 전기 신호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후에 배우는 도약 전도라는 것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건 뒤에 나오면 다루고요. 그 다음에 밑에 랑비의 결절 나오죠. 마리집 사이에 마리집으로 쌓여있지 않은 부분 설명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용어들은 여러분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기능에 따른 구분해서 총 3개의 뉴런을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위에는 마리집 유무에 따라서 나눴다면 얘는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것을 굳이 따지자면 기능에 따른 구분을 좀 더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죠. 자,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심과 원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구심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원심은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심성 뉴런은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에 전달해주는 뉴런이에요. 그래서 바깥의 자극 신호를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사이에 연합 뉴런이라고 있죠. 고심성 뉴런에서 이제 정보를 받았으니까 얘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짓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통합해서 적절한 반응 명령을 내리는 뉴런이고요. 주로 뇌와 척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연합 뉴런입니다. 자, 그다음 원심성 뉴런인데요. 중추신경의 반응 명령을 이제 정리된 내용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기로 전달하는 뉴런이 바로 원심성 뉴런이고 대표적인 예가 운동 뉴런이에요. 구심성 뉴런의 대표적인 예가 감각 뉴런이고요. 그래서 이 말 대신에 그냥 감각 뉴런, 운동 뉴런을 쓰는 문제도 간혹 나오긴 합니다. 자, 밑에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모양만 보고도 고심성, 즉 감각 뉴런, 또 원심성 운동 뉴런임을 확인할 수가 있냐 없냐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감각 뉴런부터 한번 볼게요. 특징이 뭐냐면 위에서 봤던 신경세포체가 얘는 중간에 있어요. 신경세포체가 만약에 중간에 어느 지점에 존재를 하면 얘는 감각 뉴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심성 뉴런이고요. 자, 연합 뉴런 같은 경우에는 길이도 좀 짧은 편이지만 대표적으로 마리집이 보이지 않죠? 민마리집 신경에 해당하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운동 뉴런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던 일반적인 뉴런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경세포체 있고요. 수상돌기, 가지돌기라고도 하는 수상돌기, 축삭돌기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일반적인 뉴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운동 뉴런입니다. 자, 그러면 신호 전달 경로를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한 문제 풀고 이번 학습지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호 전달 경로입니다. 일단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어디에서? 감각기에서. 그래서 뭐 감각기 또는 수용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감각기에서 받은 정보를 고심성 뉴런이 전달을 하겠죠. 어디로? 연합 뉴런으로. 자, 그리고 연합 뉴런에서 이제 정보를 통합하고요. 적절한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원심성 뉴런이 정보를 전달해서 반응기가 반응하도록 해주는 일련의 과정이 신호 전달 경로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으면 뒤에는 문제가 한 문제 딱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은 빈칸 문제 따로 강의 구분 안 하고 하나의 강의로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작년 6월 달에 출제됐던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학하고 나서 6월 달에 모의고사를 치면 그때도 아마 이 뉴런에 대한 문제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짧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출제가 된다면 뉴런을 내기도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9월이라든지 11월 문제에서는 주로 뉴런보다는 뒷부분에 수록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뉴런이 조금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편이에요. 대신에 6월은 시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시냅스로 연결된 뉴런 가다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는 각각 감각, 운동, 연합 뉴런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림만 보고 여러분들이 특징을 캐치해가지고 바로 어떤 뉴런인지부터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시간 단축이 되겠죠. 자, 먼저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있죠. 그럼 얘는 감각 뉴런입니다. 자, 길이가 짧고 마리집이 없습니다. 얘는 연합 뉴런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뉴런이니까 바로 운동 뉴런이겠죠. 자, 이걸 확인하고 바로 보기로 넘어가 보죠. 자, 먼저 기억. 가는 자극을 감각기관에서 중추신경계로 전달한다.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니은. 나에서는 흥분이 전도될 때 도약 전도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배운다고 했지만 아까 선생님이 학습지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말이집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집이 없기 때문에 굳이 도약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순서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약 전도가 일어나지 않고요. 자, 그리고 디귿. 동그라미 기역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동그라미 니은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페이크를 준 형태의 문제이긴 해요. 자, 보면은 사실 원래 신경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자극을 주면
양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양쪽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여기서는 더 이상 앞으로 가지는 못하고요. 다른 뒤에 붙어있는 뭐 뉴런이나 세포가 있으면 이쪽으로는 자극이 전달돼요. 그래서 간혹 친구들이 착각할 수는 있죠. 여기 기억이 만약에 여기다 그러면 니은에도 이쪽으로 반응 전달하니까 여기에도 활동 전이 일어나겠지. 그런데 기억이 표시된 위치 한번 잘 보세요. 자, 기억이 표시된 위치가 바로 뭐죠? 마리집입니다. 마리집. 자, 마리집은 절연체의 기능을 한다 그랬죠. 자, 절연체는 전기를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활동 전이를 생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런 신호가 전달이 생성이 안 되니까 다른 곳에 전달될 신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활동 전이 발생한다는 문장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일종의 여러분들이 함정을 설치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고요. 함정에만 빠지지 않으면 쉽게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학습지 내용까지 정리 다 했고요.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될 건 이 뉴런의 분류,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의 특징들 좀 구분해서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용어들, 슈반 세포라든가 랑비의 결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반드시 좀 여러분들 암기를 해서 보기를 해석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